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특히나 보수파 국민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열광을 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되돌아보면 지금 국민의힘 총선을 김기현 전 대표가 이끌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연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종북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청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야말로 매일매일 한동훈 위원장의 그 기계, 그 발톱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가 북한이냐?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부정선거 의혹 폭탄 발언, KBS도 연일 중앙선관위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를 보았으며 부정선거의 명백한 데이터를 보았죠.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심하기 그지없는 민낯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선거가 장난입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중앙선관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폭탄 발언. 와우. 이 제목 자체도 얼마나 강력합니까?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을 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비대위원장직 요청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미쳤냐? 라며 말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이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고민했습니다. 저는 큰 결정은 명분, 상식, 정의라는 기준으로만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라며 본인의 의지를 또 한번 피력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과 중앙선관위를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대승적 결단으로 위성정당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그것이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99.99%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라니 그럼 여기가 북한입니까? 선거가 장난입니까? 민주당? 축구를 할 건지 야구를 할 건지 한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축구를 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야구로 바꾼다면 우리도 야구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민주당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를 꼭 집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의 투개표 과정 부정에 대해 객석의 질문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중앙선관위 속구리 사건이 있었고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가능성 발표도 들었습니다 라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 선거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수개표와 투표함 이송 시 경찰 호송과 공무원 참여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의혹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은 다만 한 가지만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법상의 사전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으니 인쇄가 아니라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찍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중앙선관위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라고 중앙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작심을 하고 선관위와 민주당을 박살을 냈습니다. 자, 돌아온 우리의 KBS. 정말 이렇게까지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KBS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부분이 확인돼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실태 점검 결과 인증에 실패해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 등 선관위 취약점 등이 발견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충격적인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했는데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가 하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바뀐 다음 접근 권한이 제때에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이 사용됐고 접속 기록 일부를 빠뜨린 사실 등도 파악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총괄과장인 박영수 과장은 작년 28일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관위 통합명부 시스템과 선거 사무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거 알림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파기,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태 점검은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바로 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접근 권한 통제 강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접속 기록 보관 및 관리 개선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전담 인력 마련,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개인정보 보호, 사전 안내 강화 등에 대한 개선 권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시스템은 해킹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은 해당 시스템 점검 결과 해킹 공격에 뚫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1월 7일 날 소식이고 또 이제 1월 23일 날 소식입니다.
공무원 선거사무동원 반발, 선관위 고심. 4월 총선이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논쟁거리인 지방 공무원들의 선거사무동원이 또다시 수면 위로 또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검표 도입으로 인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무원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2만 3천여 명이 선거사무에 투입됐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은행 직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방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무원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수검표가 도입됨에 따라 개표 인력이 지난 총선보다 10%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는 부정선거 시비 차단을 위해 투표 용지 관리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사무에서 가뜩이나 높은 지방 공무원 비율이 더욱 높아질 조짐이 보이자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에 최장 14시간을 일해도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근무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 차질도 불가피한 만큼 참여 비율도 40% 이내로 낮추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종옥 대전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업무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질 좋은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손평한 홍보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 교육청 직원, 농협, 수협 등을 대상으로 투개표 인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발 속에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말까지 선거사무 인원을 산출해 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수검표 발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인원을 충당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KBS가 또 한 번 선관위를 박살을 냈습니다. 2월 8일 소식입니다. 투개표 방식 논란 여전.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꼭 찍어야.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개표원들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사전 투표용지에 대한 보안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사전투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실태는 법과 다릅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이 찍힌 채 인쇄된 투표용지들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부정선거 여지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인데 인쇄하는 방식이어서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전산망 해킹에 대한 우려가 이런 위급심을 더하는데 지난해 10월 국정원 점검 결과 중앙선관위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 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이에 근거한 대법원 판례를 내세우며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죠. 그 정도 책임성이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인쇄에 나누어 주는 만큼 공정성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 내와 관 외로 동선이 구분돼 있는 사전투표는 직접 도장을 찍을 경우 선거인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명부 대조 시간에 도장을 찍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면 시간상의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돌아온 우리의 KBS.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